예, 학원님 안녕하세요. 학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0학년도 러닝 팁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노하우 베스트 학습 사례 우수 사례로 선정되셨는데요. 학원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컴퓨터 과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정한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이 입학한 지 3학기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많은 걸 남겨갈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마침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를 제가 이렇게 공모하게 되어가지고 예, 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당선이 돼서 예.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기술들을 너무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특히 어떤 뭐 소크라티브라든가 구글 행아웃 또 네. 구글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활용하고 계시는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네. 그 기술을 왜 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함께 공부하는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함께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무래도 첫 학기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첫 학기에 제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게 끝났습니다. 네. 이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럼 다음에 하지. 그냥 뭐 모르는 거 있어도 대충 넘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벼락치기 하고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하면은 내가 좀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점차 이렇게 살이 붙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체계적인 이렇게 각종 도구를 쓰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패 경험들이 있었고, 뭐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네.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혼자 하면은 관대해진다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함께 하면 뭔가 우리 뭐 마감 괴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좀 따라와야 맞아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지 않는 것이 90%다. 네. 그리고 평소 공부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자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다들 약간 이런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번 주에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못했다고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다들 의욕적인 분들과 이렇게 옆에 함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터디원 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제 시간에 모여서 이 정도 공부량을 하자라는 거를 이제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오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 주마다 이 공부하는 양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소화하고, 이제 과제면 과제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는 또 기말 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봤어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 게, 기출 문제 같은 걸 이제 또 저희가 같이 풀어봤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체면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공부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과정,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진짜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요즘 같은 이런 언택트 시대, 네. 그런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온라인 뭐 독서실과 진도 체크하고 서로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사실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만나도 네. 이제 뭐 마스크 쓰고 만나야 그쵸. 되니까 좀 그렇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저희가 일단 2시간 정도, 그리고 매일 일단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 공부를 하진 않아요. 대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다 이렇게 2시간씩 공부를 하되 어떤 자기 듣는 과목 때만 이렇게 모이니까
실제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매 이제 따로 이렇게 뭐 15명짜리 방이 있으면 그 중에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2시간씩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같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냥 각자 집에서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건데 대신 그냥 출석만 해두고 구글 미트라는 그 화상회의 앱을 쓰는데 네. 그 구글 미트 앱에서 일단 8시 땡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뭐 힘냅시다. 이렇게 덕담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틀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는 저희가 그 공부를 했으니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워크북 문제 등을 이제 소크라티브 앱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네, 소크라티브라고 문제를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같이 이렇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1시간을 가져요.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렇죠.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이 있어요. 뭐 구글 미트라던가 소크라티브, 또 다양한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리플릿, 뭐 비트페이퍼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데요. 네. 간단하게 어떤 도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2개, 구글 미트랑 소크라티브입니다. 예. 그래서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리고 그 자기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화상 채팅이 되는 그게 되는 이런 그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화상 채팅, 도구. 네, 네. 화상 도구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플랫폼이고 그래서 이 미트를 저희는 어떤 온라인 회의실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비록 몸은 다 따로 있지만 예. 그래도 같이 있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이때는 딱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 정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 네. 구글 미트 보니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듣는 학우님들이 네. 아니 저거 유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무나 저거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맞아요.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일단 모든 사용자들한테 특히 그 9월 30일까지는 무료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아니어도 1시간까지는 무료인 데다가 제가 알기로 뭐 방통대 그거 들어가면은 그게 예, 완전 구글 스위트. 스위트. 예.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가격 부담 같은 게 있었는데 마침 또 그게 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걸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학교 들어오시면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맞춤 정보 들어오시면요. 개인 메일이 있고 그 옆에 교육용 메일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G Suite 에듀케이션 버전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용량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글 미트 누구나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 미트 말고도 뭐 다양한 화상 도구들은 있어요. 뭐 웹엑스도 있고 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제공하는 것은 구글 지수잇에 있는 구글 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크라티브 하니까 약간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소크라티브라는 앱은 이제 교사와 학생이 그 어떤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채점해 줄 수 있는 거를 착안해서 만든 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워크북이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 같은 그 문제들을 진행자 한 명이 소크라티브 앱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참가자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그 문제들을 이제 풀고 그게 실시간으로 그 진행자한테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정보가 업로드가 돼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점수가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가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열의를 갖고 공부하는 그런 채찍 같은 도구 플러스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학업의 효과가 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해서 소크라티브 같은 것들 이용해서 하셨고요. 뒷부분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뭐 기타 과정들 보시면 뭐 카카오톡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요즘엔 글로벌 리소스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글로벌 리소스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텍스트도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에 댓글 달고 첨삭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리플릿 같은 거는 어떤 활용 도구인가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과학을 네.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코드를 짠 다음에 그게 실행시켜서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 메모장 같은 데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제 코드를 고쳐볼 수 있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리플릿 뭐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과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요즘 같은 미래 사회에서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과 컴퓨팅 파워를 갖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의 인재로서의 가치를 그렇죠. 인정받고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트페이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림판이죠. 네, 맞습니다. 함께 접속해서 동시에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칠판 대용으로도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보이는 게 구글 미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시작하게 되지만 좀 예약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예약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한 분이 그 진행하실 분이 그 네. 구글 미트에 접속을 하면은 예. 이제 새로운 회의를 만들기 버튼이 화면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참여하기라고 나오는데 네. 근데 그 화면은 사실 이제 그 이미 진행자가 만들어 둔 그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그렇죠. 하려고 그 들어가기 위한 버튼이고 네. 그 진행자가 그 회의를 만들면 네. 이제 참여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 카카오톡으로 그 공유를 해주시면 그걸 접속하면 이제 굉장히 쉽게 그 온라인 회의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보통은 뭐 요즘에는 이 구글 행아웃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메일을 쓸 때라던가 그때도 화상회의를 예약할 수가 있고요. 또한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캘린더에서 일정을 잡으시고 구글 미트로 참여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예약이 끝납니다. 이건 저도 그리고 몰랐네요. 예, 그 밑에 그 구글 미트에 참여할 수 있는 주소가 바로 뜨니까요. 그 주소를 안내해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도 사용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크라티브 화면 보고 계신데요. 이 소크라티브 화면에 보면 크게 그 위쪽과 아래쪽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위쪽에는 어떤 퀴즈나 스페이스 레이스 이그지 티켓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퀵 퀘스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게 교사용 화면이고 네. 이제 진행자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시면 딱 이 화면이 나오고 이제 저 빨간 상자에 쳐져 있는 그 세 가지 그런 네. 그 버튼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스페이스 레이스 저거는 좀 약간 경쟁하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 뭐냐 저는 근데 저 기능을 안 써요 일단.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퀴즈 기능만 쓰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적 그 뭐냐 문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1, 2, 3, 4 사지선다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문제를 대답할 수 있거나 하는데 네, 네. 그 문제를 만드는 게 저 아래에 보면은 그 퀵 퀘스천이라고 이렇게 네, 색깔 담겨 있는 그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MC가 사지선다, 네. TF가 참거짓, 네. 그리고 SA가 쇼트 앤서어, 단답형. 그 질문을 저기를 누르면서부터 그냥 바로 만들고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래쪽 화면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뭐 멀티플 초이스, 트루 어 폴스, 숏 앤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얘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숏 앤서를 딱 누르고 나서 진행자가 자 그럼 질문에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하기 전에 교사의 룸 넘버를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그렇죠. 그럼 룸 넘버를 딱 입력하면 학생의 화면, 그러니까 참여자의 화면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면 이제 사회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쇼댄서에서 응답을 받은 후에 거기에서 다시 투표 기능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은 가장 위쪽에 가보시면 여기 퀴즈라고 되어 있죠. 이 퀴즈에서 직접 퀴즈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 퀴즈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까지 가능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위에 보면 이게 진행자의 룸 넘버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룸 넘버도 본인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교육
지적 에듀테크의 활용 전략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이런 컴퓨터를 또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고 도구를 활용하는데 실제 삶에 좀 도움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는 거에서 저는 이제 어떤 유용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뭔가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소통할 때도 뭐 당연히 쓰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쓰는 그런 용도로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도움을 좀 같아요.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나오는 미래 역량하면 이제 4가지 C, 4C를 얘기하는데요. 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크리티컬 띵킹, 서로 소통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도구, 에듀테크 기술일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근하는 능력, 그리고 이 뉴스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특히 SNS가 너무 네.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거짓 정보도 엄청 많고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냥 다른 사람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구님처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역량들,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선생님 준비해 주신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이거 다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예, 이것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하구님께서 이런 도구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구님,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공부하기 많이 힘드실 텐데 하구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짜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어디 못 나가니까 되게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같은 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활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얻고 뭔가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자라는 게 뭐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함께 역량을 합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또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